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온입니다. 이 미국과 교역하는 특정 국가가 수출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환율 시장에 개입하는지를 미국이 감시하는데 이를 환율 관찰 대상국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7년 만에 빠졌는데 그 배경과 우리 외환 시장이 받을 영향, 홍 기자의 뉴스 포인트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미국이 우리나라를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했다고요? 네, 오늘 아침에 미국 재무부가 발표했는데요. 재무부는 반기 환율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와 스위스를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했습니다. 대신 베트남은 포함이 했고요. 우리나라는 2016년 4월부터 매번 관찰 대상국 목록에 포함이 됐는데 이번에 7년 만에 제외가 됐습니다. 네, 이 환율 관찰 대상국이라는 건 어떤 기준으로 지정되는 겁니까? 네, 미국은 그 자국과 교역금 규모가 큰 파트너에 대한 환율 정책을 평가를 하게 되고요. 이 기준이 있는데 이 세 개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 분석국, 이 두 가지만 해당되면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하는 요건이 됩니다. 네. 우리나라는 이 관찰 대상국이었는데요. 이 재무부의 세 가지 평가 기준을 보면 첫 번째로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가 있고 첫 번째로 둘째로 이제 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또 12개월 중 8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이제 달러 순매수 등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이제 심층 분석국이고요. 이제 두 가지만 해당하면 관찰 대상국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나라는 올해 6월 발표된 보고서에 이어서 그 이번에도 무역 흑자 기준 한 가지에만 해당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환율 관찰국 대상 발표는 매년 정기적으로 하면서 1년에 두 번 발표가 되는데 6월 당시에는 관찰 대상국에 포함이 됐으나 두 번 연속 한 개 기준만 충족이 되면서 이번에는 빠졌습니다. 우리나라 외환 당국은 미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이제 2회 연속 세 가지 기준 중에서 한 가지만 해당되면서 빠졌다고 설명을 하기도 했고요. 네. 네. 아무래도 감시 대상에서 빠진 거니까 네. 이제 우리 외환 시장에서 이번 네. 결정을 좀 유독 반겼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실제 반응은 어땠습니까? 일단은 우리나라가 이제 환율 이제 관찰 대상국 명단에서 제외됐으니까 결과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고요. 이 감시 대상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니까 이제 환율에 손대는 국가가 아니다 이런 게 입증이 되는 셈이지 않습니까? 대외 신인도가 개선될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이번 관찰국 대상 제외가 미국이 이제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면서 강달러 기조가 이제 강해졌고 관찰국 제외가 이 미국 통화 긴축에 대한 부수적 결과라는 이런 시각도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환율이 이제 자동적으로 오르면서 우리나라가 환율 시장에 개입할 필요가 상대적으로 좀 없어졌거든요. 네.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수출에 유리하기 위해서 이제 자국 통화 가치를 좀 떨어뜨리기 위해서 당국에 개입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은 뭐 자동적으로 떨어지니까 이게 가치가 통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렇게 우리나라 당국이 굳이 개입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관찰국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결과지 이제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키는 변수는 아니다. 이게 빠진 게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있었고요. 네. 또 미국 혼자서 잘 나가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를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하기도 상당히 애매한 상황이 되기도 했죠. 네. 뭐 일단 기준에서도 빠졌고요. 네. 앞에서 이제 베트남은 환율 관찰 네. 대상국에 들어갔다라고 설명을 해주셨고 네네네. 새로 들어간 거죠. 그렇죠. 그리고 네, 네.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또 새로 지정된 곳은 네. 어디입니까? 그 베트남 이외에 중국,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이 이제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심층 대상국이 된 곳은 없었는데요. 네. 여기서 좀 주목해 봐야 될 점은 미국은 중국의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중국이 외환 개입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이제 투명성이 부족해서 주요 경제국 중에 예외적인 국가가 됐다. 재무부의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우리 수출이 네. 그러면 앞으로 개선이 된다고 하면 음. 이 다시 환율 관찰 대상국이 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이게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외환 개입을 제외하고 뭐 경상수지 흑자가 지나치게 많다든지 등 이제 나머지 조건들이 미국이 내건 조건에 충족하지 않아서 이제 환율 관찰 대상국 명단에서
해서 이제 빠지지 못했거든요. 예. 하지만 올해는 수출 불황이 계속되면서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크게 줄었고요. 이 같은 요소가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빠지는 결정적 요인이 됐습니다. 최근 이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회복세가 좀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다시 환율 관찰 대상국에 포함될 수 있다. 뭐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 지정 제외가 수출 불황에 따른 악재에 따른 일시적 이벤트일 수도 있다. 뭐 이런 분석도 있어서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당장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빠져서 좋기는 한데 네. 이게 수출에서 적자가 나서 그렇다니까 네, 그렇죠. 뭔가 좀 씁쓸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네. 네,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네. 네,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정부 규제 풀어 46조 원 투자 유도한다입니다. 이 정부가 이번에 기업들의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을 치워주기로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투자 촉진 프로그램을 내놨는데요. 정부가 기업 프로젝트별 맞춤형 민원 회수로 최대 46조 원 규모의 투자를 신속하게 끌어냅니다. 네, 이제 프로젝트별로 규제를 풀어주고 행정 절차는 면제하거나 단축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것이죠. 이 정부가 제시한 것은 총 18개 프로젝트인데 네. 규모는 최대 이제 46조 원에 달합니다. 네. 이번 정책으로 혜택을 보게 될 네. 대표적인 사업들도 몇 가지 소개해 주시죠. 네, 대표적으로 S-OIL이 추진 중인 울산의 대규모 석유화학시설 샤인 프로젝트라고 하는데요. 이제 투자 규모만 지금 9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 예. 이 S-OIL이 이 석유화학 시설을 세우려면 건자재 부지와 11,000명 가량이 활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인근에 이제 활용하지 않는 부지가 있긴 한데 이게 미분양 때문에 이제 임대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정부가 S-OIL 측이 대체 용지를 이제 찾아본 뒤에 안 될 경우 법을 개정해서 지금 이제 미활용된 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할 계획이고요. 네. 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9조 2천억 원 규모의 전남 해상 풍력 발전 사업도 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풍력 사업은 이제 지방 공기업의 이제 타법인 출자 한도가 자기 자본의 10%로 묶여가지고 진척이 잘 안 됐거든요.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러 개 한도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정부는 이번 이제 사업 규모가 이번처럼 큰 경우에는 이 타법인 출자 한도를 자본금의 25%까지 허용해줄 계획입니다. 네. 또 정부가 인허가 절차도 짧게 단축시켜 주기로 했죠. 네, 지금 이제 하남의 K-팝 공연장 건립 프로젝트가 이번에 그 정부의 인허가 단축으로 이제 투자 활성화가 좀 이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남시와 미국 스피어사는 하남에 총 2조 원을 들여서 공연장 건축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네. 스피어는 2025년 내 착공, 그러니까 공사 시작하는 걸 희망을 하는데 행정 절차가 무려 42개월 이상 소요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오래 걸리면 투자가 좀 힘들 것 같은데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투자 여부가 상당히 좀 불확실해진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정부는 이 행정 절차 기간을 이제 기존의 절반인 21개월로 이제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2년이 조금 안 되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등이 추진하고 있는 2차 전지 공장의 조기 착공도 도울 예정입니다. 이 지금까지 포항 인근 부지는 2차 전지 업종 입주 자체가 제한이 좀 되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 같은 산업 당지 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이제 빨리 이루어지도록 정부가 나서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이 지원 방안들 몇 가지 들어봤는데 네. 그동안에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네. 꼽혔던 것 중 하나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어때 이쪽도 대책이 나왔습니까? 워낙 이제 부동산 프로젝트 경기가 이제 얼어붙다 보니까 부동산 PF 사업이 순탄하지는 않았고요. 이 PF 관련 분쟁도 상당히 늘었습니다. 이 정부의 조정을 요청한 사례도 증가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게 무려 20조 원에 달하고요. 그래서 정부는 이제 민간 합동 PF에서 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이제 대표적인 사업은 마곡 마이스 복합 단지 개발 사업을 들 수가 있는데 네. 이게 무려 4조 2천억 원 규모인데요. 이제 사정을 들어보면 민간 사업자는 이제 토지 이용 계획 변경 등 조정을 요구를 했는데 네. 정부가 이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을 전제로 조정 방향을 좀 논의해 준다고 합니다. 이에 전향적으로 사업 방향이 바뀔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고요. 네. 또 다음으로 이 고양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CJ 라이브시티 이 사업 조정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CJ는 1조 3천억 원을 들여서 K컬처 밸리를 이제 조성을 하려고 하는데요. 네. 이 상황이 많이 변했잖아요. 최근 부동산 PF 상황도 그렇고 그래서 사업 변경 등을 지자체에 요구했는데 이게 지자체가 이렇게 바꿔주면 특혜가 아니냐 이런 시비를 우려해서 이 같은 변경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는 이 CJ와 지자체와 이제 조정안을 마련해서 이제 합의를 좀 이끌어낼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업들 투자 활성화 대책 들어봤고요. 네. 네,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여당 김포 공매도 다음은 어디라고 돼 있는데 이 총선을 앞두고 여당이 공격적으로 이슈 몰이에 나선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총선이 내년 4월이잖아요. 이제 국민의힘이 총선을 5개월여 앞두고 대국민 관심도가 높은 이슈 선점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강서구청장 선거 참패를 계기로 당정이 민생에 포커싱을 하면서 휘발성이 높은 김포와 이제 공매도 의제를 중심으로 정책화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자산 중에 김포는 부동산, 뭐 주식은 이제 공매도 의제로 각각 화제를 끄는데 성공을 한 모양새고요. 네. 그러면 이제 남은 건 채권인데 좀 금리도 앞으로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 김포의 이제 서울 편입 의제는 이제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가 지난달 30일 처음으로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이 김포를 시작으로 구리, 광명, 하남, 과천, 성남, 고양 등의 서울 편입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이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겠죠. 그래서 민주당은 대한민국을 5극 3특하겠다. 네, 이런 구상으로 맞불 작전을 놨습니다. 5극 3특이요. 이 5극 3특이라는 이 5극이라는 게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대구 경남, 대구 경북, 중부권, 호남권을 5개 권역으로 묶고 네. 이제 강원, 전북, 제주의 특별자치도를 두는 방안을 의미합니다. 네. 여기에 이제 국민의힘은 이제 하나 받았으니까 하나 또 내놔야겠죠. 그래서 서울, 부산, 광주 3축 메가시티 구상으로 발전시켜서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까지 출범을 시켰습니다. 이름은 뭔가 있어 보이네. 네, 이제 선점한 이슈를 계속 이끌어가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준 거고요. 또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제 김병수 김포시장은 이제 서울시청에서 만나서 이제 공동 연구반을 꾸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발빠르게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추가로 이제 공매도 이슈의 경우에 이달 3일 공매도 금지 조치가 나올 것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나오긴 했어요. 그런데 금융위원회는 확정된 바 없다 이런 해명을 내놨습니다. 네. 그런데 바로 이틀 뒤에 5일에 일요일 날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이제 뭐 기관 투자자의 관행적인 불법 행위를 막겠다 뭐 이런 이유를 대긴 했는데 네. 이게 총선을 의식한 여당의 입김이 작용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타이밍이 좀 네, 공교롭네요. 그렇죠. 이 공매도 금지가 시작된 월요일 증시가 폭등을 하고 뭐 어제 오늘 소폭 하락을 하긴 했지만 이 공매도 금지 자체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데는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이제 설명해 주신 대로 김포와 공매도에 이어서 이제 여당이 또 꺼내들 만한 네. 카드로는 어떤 게 있겠습니까? 여당은 당연히 이 분위기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싶겠죠. 뭐 다 계획이 있겠지만요. 이제 정부는 이제 물가 관리처럼 범국민적인 관심사면서 이제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는데 이제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뉴스포인트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이제 윤 대통령이 은행 갑질을 언급을 하면서 서민들을 위한 금융 서비스를 내놓도록 좀 유도를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카카오 등 플랫폼 때리기에 나서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전날 환경부는 또 이런 대책을 내놨어요.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뭐 비닐봉지 등에 대한 사용 규제를 완화하겠다. 뭐 이런 내용을 발표했는데 네. 이게 또 소상공인들로부터 또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당 측에서는 뭐 주거, 서민금융, 대형마트, 의무 휴업 등 정책을 또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